신촌대학 알고리즘 대회 출제준이 알려주는 알고리즘 대회에서 문제 출제하기 A2B라는 거를 발표해주신 수우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곧 군대 가게 돼서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학생 개발자로서 스타트업에서 프리AI를 유치하게 되는 그런 업적을 하셨는데, 이 친구가 논산에 가기 전에 대학생 개발자로 일했던 소감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 디다메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수우님,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 지금 런칭한 서비스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출제에 관한 영상을 올린 이제 20학번 수은입니다. 프론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았고요. 네네. 그런 다음 백엔드 부분에서 이제 API를 설계를 했습니다. 블로그를 보시니까 체대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체대 하다가 왜 근데 컴공과 같은 이런 재미없는 거를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원래 고2 때까지 공부를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냥 운동을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 네. 반성으로 체대를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3 때 어떠한 사이트를 보고 제가 동기부여를 얻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수능 공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수학이랑 과학은 좀 좋아했어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인서울 정도는 그냥 1년이면 그냥 대충 왔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20학번이면 컴공과가 되게 인기 높아진 시기 아닌가요, 이미? 네, 맞아요. 성적이 제일 잘 나왔겠네요. 1년만 했는데? 네. 이제 기대한 것만큼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컴공 갈 점수는 나왔네요. 몇 등급 나왔어요, 수학이? 수학은 1등급, 96점 1등급? 나왔습니다. 저 원래 수학 좋아해서. 어쨌든 뭐 체대로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체대를 지망하다 바뀌니까 뭔가 좀 친구들이랑 안 맞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제일 안 맞았던 건 좀 이런 감성이었죠. 원래 이제 체대를 준비하면 문과반에 있다가 이과반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은 막 공부 막 엄청 좋아하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수학 이야기하고 이런 게 조금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다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너드스러움에 약간 동화가 된다? 네네. 군대는 일단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더 놀고 싶었어요. 1, 2학년 때 놀아야지 언제 노냐. 어차피 아저씨다 하면서 계속 놀았는데 그래도 컴공 중에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홍대에서 열심히 좀 노셨다? 홍대생이니까. 그럼 이제 군대에서 뭐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일단 군대에서는 SCPC라는 대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SPC가 뭐죠? 삼성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인데요.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군대에서 이제 2년간 응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우님 블로그로 쭉 봤어요. 명문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목 2월 23일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건 바로 나약했던 어제의 나. 나약했던 어제의 나는 죽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 2월 23일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쓰게 된 약간 뭔가 경위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때가 제 인생의 좀 큰 터닝 포인트였는데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고 회사를 다닌다는 결정을 내린 시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늦게 가는 만큼 여태까지 한 것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군대도 미루니까 배수진을 약간 친 거군요. 임전부터의 각오로 이런 명문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지우고 남기고 있다. 그렇죠. 멋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쭉 봤으면 이런 느낌의 감성이 좀 많아요. 이런 뭔가 블로그는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는 남들처럼 기술 블로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술 블로그는 범람하다 보니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개발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볼 수 없는 진짜 개발 블로그답지 않은 명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보고 암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달려있네요. 엄청나게 팬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블로그에 이렇게 고정 팬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블로그를 운영하면 네. 각자 본인의 필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오픈소스 기여 아니면 뭐 본인이 일했던 경험 네. 아니면 어떤 내용 정리 네네. 그렇게 각자의 필드가 다 존재하는데 네. 저는 그 중에 커뮤니티파 개발자라고 이제 아무것도 개발 안 하고 네. 남들 블로그만 염탐하는 그런 개발자인 거죠. 아, 입개발 특화돼 있다, 자기가. 입개발에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렇게 이 많은 이 팬들이 생긴 거다. 네, 그렇죠. 아, 네, 이해했습니다. 수원님 다녔던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히 만들었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맺다 보면 보증금을 걸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럴 때 어떠한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밀려 모조리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서비스는 이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여 안전도를 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지금 없나요? 지금 이 서비스를 만들 당시까지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 있어요? 그러면 경쟁 서비스가 있어요? 아, 네. 요즘 이제 또 정부에서 뭐 만든다고 하고 네. 경쟁사도 생겼고 그러긴 한 중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을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이거를? 저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네. 이번 연도 8월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8월까지 하고 인수인계하고 퇴사를 9월에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교 다니고? 네. 학교 다닌 거 맞아요? 네, 학교 안 다녔어요. 학교 안 다녔고 그냥 네. 휴학하고. 이제 대학생이면서 스타트업을 다니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개발을 잘하는 축에 속했어서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이 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이 서비스 대표님과는 그 전에 알던 사이였나요? 네, 건너 아는 사이였습니다. 건너면 뭐 이렇게 아예 무슨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아, 네, 그쵸. 혼자만 이제 미필이고 이제 대표님들은 공동 대표님들은 선배시고 아직 학교는 다니고 계시는 거고 휴학을 하신 네네. 거죠? 네. 네네. 그럼 거기서 개발들을 혼자 하셨나요? 그쵸.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네. 제가 거의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풀스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 22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학부 과정에서 뭔가 풀스택 하는 거를 배우신 거예요? 아, 아니요. 저희 학교가 실무 쪽을 아예 가르치질 않아서 네네. 학부 과정에서는 따로 배우는 게 없습니다. 이제 동아리 같은 데에서 네. 개발하다가 이제 그 경험 가지고 들어와서 따로 더 공부하면서 네. 진행했습니다. 많은 제안 중에서 여기 이쪽에 이제 선택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네. 약간 제가 제 스스로 감이 좋다고 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막 스타트업 같은 데를 보면 네. 저는 아니 저런 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BM도 완벽히 짜져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전세 사기를 없앤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여기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제안해 주신 서비스가 기획이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셔서 조인하시게 되신 거네요? 아, 네. 그쵸. 기획을 저는 완전 기획만 봤습니다. 그 기획을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프로덕트 만들어지기 전인데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설명을 해주셨나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조인하기 전에. 네, 이 IR 자료를 저에게 주면서 네.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딱 보면서 이건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직감이 와서 바로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약간 좀 뭐 고민 좀 해보다가 뭐 조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들어갈 때는 네. 약간 조그만한 일을 하는 거라서 네.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자 네. 하고 들어갔었는데 네. 이제 제 위에 계신 분이 나가시면서 이제 프론트 한 분, 백엔드 한 분 계셨는데 두 분이 다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원래 들어올 때는 3명이었는데 2명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단독 개발자가 돼가지고 약간 덤터기를 섰다. 그렇죠. 정확해요. 계속 이제 대표님 2명이랑 개발자 1명 이런 식으로 쭉 가신 건가요? 3명이서? 그렇게 쭉 가다가 네. 이제 6월쯤에 한 분을 더 뽑았었습니다.
보통 기획이 항상 개발보다 빠르거든요. 대표님들이 약간 좀 뭔가 답답해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개발자가 리소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야근이 많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없었다고 할 순 없죠. 대표님 2명은 이제 뭐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제 수우님 말고는 다른 직원들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네. 프리-A 결정은 어떻게 난 거예요? 네.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회사들을 선정해서 네. 투자와 함께 이제 시팅을 같이 해주는데, 시팅이 뭐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지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왜냐면 이제 거기도 그냥 네. 돈을 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잘 되는 게 이제 그쪽도 잘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키워주는 네. 곳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앱이 출시되기 전에 투자를 받은 거네요? 그때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실체하는 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일단 심사를 해가지고, 프리-A라는 걸 받은 거군요? 네, 그쵸. 그때 MVP를 보고 네.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 멤버로 조인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가지고,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이제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면 네. 미리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기 멤버는 거의 투자를 안 받은 상태죠. 네. 왜냐면 투자를 받았으면 이제 초기 멤버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스톡옵션을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써요. 네. 이제 시리즈 몇을 받으면 이제 그때 얼마의 스톡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라고 하는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거를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 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걸 안 적으면, 저는 뭐 이제 나왔으니까 딱히 스톡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러면 그냥 월급만 받는 거죠. 그냥 스타트업 월급만 받는 사람. 스타트업 월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냥 남 좋은 일 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다른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을까요?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얼마나... 네. 이제 보통 1인 개발자로 스타트업을 하려면 네. 이제 1인 개발자로 스타트를 하는 경우는 제 네. 생각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고민도 잘 안 하실 것 같고, 애초에 네. 실력이 출중하시니. 네. 근데 이제 2인 이상으로 한다. 네.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이 일단 나보다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네. 이제 스타트업에서 좋은 게 뭐냐면 네. 본인이 직접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옆에서 이제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네, 개발자가, 네, 동료 개발자가, 네. 근데 이제 동료 개발자가 나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약간 현타가 오는 거군요. 네, 그쵸. 개발자 입장에서 네, 대표를 이제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떡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뭐일 것 같아요? 다녀본 느낌으로 이렇게 느꼈을 때? 일단 가장 좋은 대표는 네. 뭐니 해도 돈을 땡겨오는 대표죠. 돈을 땡겨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도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네. 이제 최대한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대표가 가장 좋은 대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스타트업이 뭐 네. 워라밸 이런 거 챙기면 되나요? 네. 딱히 뭐 대표를 보고 고를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제 대표님이 좀 네. 괜찮은 분이어서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대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궁금했던 게 일단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저기 월급은? 저는 이제 최저임금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딜을 할 때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혼자 개발하신 건데 네. 단가가 안 맞잖아요. 최저임금으로 받고 일하면. 좀 실수를 하신 건가요? 그 계약할 때? 약간 돈이라도 좀 땡겼어야 된다. 그쵸. 지금 생각하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단 돈 준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같이 대회를 여러 가지를 나갔어요. 대회요? 창업대회 같은 건가요? 네, 그쵸. 창업대회, 막 네. 해커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상금 헌터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모인 돈으로 그걸로도 최저임금을 채울 수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네. 이제 제가 돈을 받기 시작한 건 네.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죠. 그럼 그전과는 돈을 안 받다가 그 투자를 받고 최저임금을 정산을 해준 건가요? 아니요. 그전 거는 그냥 저희 상금 나눠 가졌는데. 제대로 된 뭔가 월급을 받은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쓰신 거예요? 왜냐면 법인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한 거예요. 그냥 상금 있으면 나눠가지고 돈을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혹시 지금 와서는 혹시 그렇게 드시나요 혹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네. 돈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돌아갔을 때 돈을 받을까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도 돈을 과연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인가요? 아니면 받을 염치가 있을까? 뭔가요, 약간? 둘 다 있죠. 그냥 왜냐면 이거는 이제 또 이따 얘기할 건데 거기서 이제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급 달라고 해서 이제 프로덕트 망치기 vs 이제 그냥 이제 경험하기 하면 저는 아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서. 개발은 뭐가 좀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건 있어요? 코드만 보면 제가 짰던 코드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저렇게 짰었을까 하는 게 이제 당연히 많죠. 이제 처음 뜨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짠 것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냅두자고 해요. 왜냐면 다른 개발이 밀려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저한테 괴롭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지금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잘 됐을 때 내가 대표를 뭘 믿고 얘한테 인생을 맡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얘가 그냥 내가 실컷 개발해줬어 이제 필요 없을 때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막을 뭔가 장치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걸 막을 장치라 하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경영진이 얘 그냥 자르자 하면 그냥 어떻게든 자르려고 하면 자를 수는 있어요. 밑바닥부터 같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서로 좀 믿고 하는 거죠.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성장이겠죠.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성장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대표들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이제 화술도 늘고 지식 같은 것도 같이 늘고 하는데 개발자는 이제 직접 기술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뭔가 더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죠. 토사구팽 당하지 않으려면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처음엔 이제 병행을 하셨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학을 한 6개월 하시게 되었죠. 네, 먼저 병행을 쭉 하다가 이제 그 2월 23일 죽었다 글을 쓰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휴학을 하게 됐죠. 휴학은 대표님이 권유해서 한 건가요? 일단 온전히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약간 이 프로덕트를 만들고 어떻게든 일단 아작을 내버려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휴학을 때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병행을 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해서 완전히 올인한 적도 있는데 두 개의 뭔가 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병행이라 함은 조금 망치기 쉬울 것 같아요. 병행을 한다는 거는 학점도 따고 이제 회사 일도 개발을 한다는 건데 이게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둘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병행을 할 때 장점은 일단 발을 걸칠 수 있다? 발을 걸칠 수 있다. 약간 망하면 빨리 튈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졸업이 1년 밀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이제 병행을 하면 이제 좀 간 좀 보다가 이제 될 것 같은데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 굳이 졸업을 안 하고 스타트업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난 기회. 약간 인생에 살면서 좀 오지 않는 흔치 않은 기회? 그러니까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나이가 하필이면 좀 부적절했을 뿐인 거군요. 장점이 뭔가 대학교 때 이렇게 창업하는 거에 들어갈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 것 같아요? 장점은 뭔가 회사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의 매운맛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인한테 잘난 척 할 수 있다? 뭐 그럼 단점은? 단점은 이제 굉장히 많죠. 네, 일단 뭐 이거는 회사를 다님으로써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여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제 저학년에 가다 보니까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이랑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는 박탈감이 있는 거군요. 아, 네, 맞아요. 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럼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신념이 생겼는데 이제 본인이 엄청나게 개발을 잘한다. 이제 그냥 개발의 천재다 하면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개발의 천재? 근데 개발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 프로덕트 성공할 건지 안 성공을 못할 것 같은지를 진짜 잘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서비스를 판단했을 땐 그랬어요. 이게 다른 어떠한 특수한 사회 현상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다른 프로덕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지 이제 요즘 많은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배달비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배달비가 너무 비싸니까 공동 배달 플랫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공동 배달 플랫폼은 다 이제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배달비가 비싸다는 이제 페인 포인트는 가지고 있지만 그 배달비라는 건 결국에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는 그냥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가 공동 배달을 시작하는 순간 망해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일단 페인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명확해야 되고 그게 대체 불가능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인하실 때 이 부동산 서비스는 그런 요건이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웹 서비스지만 좀 그래도 계속 유저가 있는 거 편이고요.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개발이 어떤 게 다를까 그런 쪽의 질문을 좀 준비해 왔어요. 대표도 기획자로서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닐 것 같고 수은님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성공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맨 처음에 이렇게 작은 걸 만들 때는 그냥 최대한 생산성이 높은 걸 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아는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서 막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서비스가 일단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내보내고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게 초기 단계에서는 훨씬 편하다.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일단 개발자가 기획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의 거 만드는 거랑 내 거 만드는 거랑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히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제 거 만드는 게 훨씬 좋긴 하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 때 이제 가장 흥미를 느껴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 근데 이번엔 남의 걸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뭐 혹시 사장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아요. 이제 기획에 조금 참여하는 거는 오케이 좋은데 이제 사장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뒷자리가 P인 사람은 좀 사장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P이면 안 된다. MBTI가 중요하다. 대표님의 MBTI 한번 알아볼 수 없나요? 대표님 MBTI는 두 분 다 J셨습니다. J셨다. J만 할 수 있는 건 특권인 거군요. 그럼 이제 대표라는 게 그럼 이제 안 하는 게 낫다. 대표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걸로 넘어가자면 프리시드를 받기 위해서 대표가 기획 말고도 대표에 하는 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걸 보통 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하고 되돌아보면? 일단 생각해보면 이제 디자인을 계속 쭉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래 서비스가 존재는 했었거든요. 서비스가 존재했다는 게 카카오톡 채널로 서비스 이제
결제를 받고 있었어요. 아, 그거는 그 대표님의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 파서 하신 건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앱 같은 거 없었지만 비즈니스의 실체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서비스 이제 결제 요청이 올 때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응대를 하시고. 투자받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지원을 네.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네. 정부 지원 사업이 네. 350개가 있어요. 350개요? 네. 되게 많네요. 그쵸. 하루에 네. 하나씩 나오는 꼴인데 네. 이제 그거 중에서 가능한 거를 이제 계속 신청하시는 거죠. 계속 신청하시고 그럼 거기서 합격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이제 네. 뽑히면 네. 그거에 대한 일도 하시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시긴 하셨나요, 혹시? 아, 네. 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월급 주시고 생활 용돈 주시고. 네. 그러면 사무실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일하실 때? 아, 네.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부 지원 사업 이제 그런 거에서 네. 다 사무실을 지원을 해줍니다. 사무실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제 신촌에 있었고 네. 삼릉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행정적으로 뭔가 돈 받아야 될 건 네. 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신청하시고 발표하시고 약간 그런 거 하신 거네요? 대표님이 약간 언변이나 이런 게 좀 PPT 능력이 좀 좋으신 편이셨나요? 네, 제가 봤을 땐 많이 뛰어났습니다. 대표가 이제 기획도 해주시고 투자도 받아오시고 지원도 다 받아오고. 뭐 부전을 하셨네요, 나름. 이제 근데 기획이 항상 개발보다 빠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개발하다 보다 기획이 엎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그런 경우에 어떤 뭔가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라고 할 건 딱히 없고 네. 그냥 뭐 이제 개발하다가 네. 아, 저희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면 어쩔 수 없네 하고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별 생각 네. 없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엎어졌을 때 네. 이제 왜 그런 건지는 물어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하면 기획을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자도 결국에는 그냥 내만 하다 보면 네. 딱히 초기 멤버라는 의미가 많이 바래지거든요. 네. 이제 같이 그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 해주세요 하면 네 이거 할게요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좀 같이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재미를 느끼셨나요? 아, 네. 저는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재미를 느꼈어요. 네.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면서 성장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기술적 성장은 그 차치해두고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네.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한 공간에서 계속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말을 잘 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의미가 변질되지 않게. 네네. 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는 것 같아요. 뭐 개발적인 거 차치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밥 벌어먹는 거는 개발이잖아요. 개발은 진짜 없어요. 건진 게 하나도. 아, 개발은 뭐 당연히 늘었을 테니까. 작게 늘었다. 네, 왜냐면 저는 개발자한테 네. 개발은 뭐 당연한 거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개발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 능력이 뭐 어느 정도 늘었다고 제가 뭐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요즘 뭐 유행한다는 디자인 이런 거는 다 따라할 수 있게 됐죠. 요즘 유한 디자인이라는 게 뭐 디자인 패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키텍처 이런 네네. 건가요? 아키텍처 같은 거를 이제 거의 다 따라할 수 있게 됐죠. 약간 그런 걸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니면서 재밌었던 거 있나요, 혹시? 뭔가 좀 추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재밌었던 건 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갔을 때가 재밌었어요. 행사요? 네. 네트워킹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행사죠? 이제 네트워킹도 네트워킹이지만 네. 이제 대회 같은 거 가다 보면 네.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제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대회 나가서 이런 게 좀 재밌어졌다. 네. 이런 게 네. 지금 제 나이에서 좀 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경험이 네. 진짜 굉장히 값진 것 같아요. 아, 이제 대회 기간 동안 네. 사실 그냥 말이 막 해커톤 이런 거지. 네. 그냥 누가 더 잘 만들었나 이전부터 만들어온 프로덕트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대회만 넣어놓고 네. 그냥 그 기간 동안 그냥 일하는 거예요. 다른 개발자들은 어떻게 사나 네. 뭐 구경도 좀 하고. 저희 학교 선배도 이제 같은 곳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연락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저보다 어린 분들이 창업하는 곳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가끔가다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되게 즐겁게 회사를 다니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아, 네네. 물론, 저는 네. 즐겁게 다녔어요. 저는 이걸 기획하면서 대표와의 잔혹사, 황생 언론처럼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조회수를 빨아먹을 생각이었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서비스도 순항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왜 관두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네. 제가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열정이 네. 사라졌는데 네. 이제 그 열정 때문에 버린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건강 군대 여가 뭐 그 외 등등. 네.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불꽃이 꺼지게 된 상태에서 이제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일단 이 프로덕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부터, 네.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이제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개발자 스스로의 성장이었잖아요. 네. 그 성장을 제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저번에 다른 백엔드 개발자 분을 뽑았을 때 네.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근데 10년차잖아요. 그냥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분보다는? 아, 네. 이제 10년차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이제 그러면 프론트를 한 명 더 뽑거나 네. 할 것 같은데 네. 저로는 부족하니까 네. 제가 그러면 이 프로덕트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뭐 사수 같은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면 이제 2, 3년 차한테 그 사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그쵸.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었죠. 서비스는 계속 커가는 게 느껴지는데 너무 빡세게 일해가지고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도 드신 거고. 네, 그 두 개가 겹쳐서 이제 남겨둔 군대도 있으니 일단 군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때부터 많이 들기 시작했죠. 대표님들이 일단 말리긴 했죠. 네.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네. 그 일이 7월 말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네. 대표님들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챙겨달라고 하고 네. 이제 정리하고 나왔죠. 그냥 1년 반 동안 회사가 더 커져 있어서 대표님이 오라고 하셔요. 그러면 가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뭐 요청을 주시면 네. 일단은 좀 안 갈 것 같은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알던 회사는 이제 완전 처음부터 커가던 회사인데 네. 이제 1년 반 동안 사라진 상태로 네. 많이 커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제가 애정이 있던 회사가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스타트업 한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약간 좀 뭔가 느낌점이라던가. 이제 진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네. 제 느낌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네. 약간 좀 청춘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네. 언제 이렇게 막 며칠 동안 밤새면서 만들어 보겠어 하는 거랑 네. 이제 좀 어린 나이에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청춘